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지난 1편에서는 연준의 점도표, 다트 그래프, 점을 찍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2025년 말, 2026년 말, 또 27년 말까지 연준이 언제 금리를 몇 차례씩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의 점도표는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를 근거로 연준 최고위 간부들이 예측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계속 변해요. 자연과학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여건이 변하면 금리 인하 횟수나 금리 인하 전망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날씨가 쨍쨍하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또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집에 들어가 버리고 한다든지, 그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 경제 주체들의 금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점도표에 나와 있는 이 연준 위원들의 마음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바뀌느냐? 우선 크게 연준의 금리를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을 때도 미국은 통화제도가 있었고 문제없이 미국 경제 잘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그 결과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몇 번씩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물가 상승은 경제를 폭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험치, 그런 교훈을 얻으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1936년대에 와서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들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최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의결기구가 FOMC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FOMC에 부과된, 크게 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부과된 제1의 목표는 물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도표에 나와 있는 연준의 금리 전망은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연준의 생각이 바뀌느냐? 그 기준선이 물가 2%입니다. 2%가 연준의 억제 목표거든요. 물가는 2% 정도 오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예요. 일선에서는 물가 오르면 생계에 많은 부담을 주니까 물가는 무조건 내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간혹은 있어요. 뭐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물가가 한 푼도 안 오른다든지 또는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경제가 마비돼요. 그걸 흔히 우리가 디플레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가 6개월 후에 떨어지는 것으로 확실하다 그러면 아무도 생산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건을 생산할 때 원자재를 사다가 그것을 가공, 조립해서 만드는 게 제조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6개월 후에 더 떨어진다? 이러면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생산하는 게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죠. 지금 비싸게 원자재를 들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6개월 후에 그 완성품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디플레 상황에서는요, 제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제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전히 물가가 변하지 않는 상태도 결코 소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가 적정선이다. 2%를 넘어가면 그때는 인플레 심리가 만연해서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럼 집값도 올라가고 또 인플레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2% 선에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대목을 보면 연준 앞으로 FOMC의 금리 결정 3개월 후에 점도표가 또 나오는데요. 그때도 물가가 바뀌면 점도표는 또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한다면 좀 더 쉬웠겠죠. 그런데 경제학에는 두 마리 토끼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물가하고 고용을 뭐 성장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요게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물가를 잡으면 고용은 달아나 버립니다. 거꾸로 고용을 잡으면 물가를 또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의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경제학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물가를 잡는 거 하나만의 목표가 있다. 물가라는 토끼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물가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리면요, 물가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인데 물가 하나만 의식한다면 4.5나 2.5 이렇게 잡지 않고 400%, 500% 한번 잡아보세요. 금리를 뭐 1000%, 10,000% 이렇게 올린다 하면 아무도 생산하지, 그러니까 이 투기하지 못할 겁니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지금 빚내서 물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빚내서 부동산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아주 드래스틱하게 엄청나게 올려버리면 물가는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는 정도가 아니라 물가 마이너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금리를 4.5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그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설로 불리는 폴 볼크라는 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셨죠. 그분은 본인이 재직할 때 거의 제로금리이던 것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5배 이상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올려서 물가 잡는데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만 국민 생활이 편안한 겁니다. 물가를 잡느라고요, 금리를 왕창 올려놓으면 아무도 사가지 않으니까, 빚내서 사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생산도 안 되고 경기가 급속직하 떨어져서 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그럼 고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고용 감소는 일자리 감소하면 성장도 줄어들고, 성장이 감소하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물가 잡자고 경제의 우리 외형을, 일자리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흔히 교각사르의 우를 범하지 말라. 자, 소가요, 뿔이 좀 잘못 나 있다고 해서 뿔을 좀 잡아줘야지, 그것을 망치로 가지고 두드려 부숴버리면 그 소 뿔은 제 위치로 돌아오겠지만 소가 죽어버리잖아요. 이를테면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아예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봐야죠. 왜냐, 두 개를 다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고용은요,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요.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은 금리 낮은 걸 좋아하고, 물가가 좋아지려면 금리가 높아져야 된다.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어느 정도 잡고 고용도 어느 정도 잡는 그 조화선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연준 FOMC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를 기준으로 보되 고용이 너무 나빠지면 연준은 물가 통계보다는 고용 통계 쪽 당분간 그것을 더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에서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나? 뭐 성장률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를테면 신규 일자리 숫자라든지 실업률, 뭐 그 밖에도 단위 노동당 인건비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영상에서 그 디테일 고용 지표 보는 법을 따로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은 일단 금리 결정할 때는 고용과 물가를 같이 봐야 된다. 고용은 곧 성장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에서 회의를 끝내면서 금리를 연결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점도표도 내놓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전망이란 이 이름을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연준 위원들과 연방제도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경제는 누구든지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망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망의 정확도겠죠. 그런데 이 정확도 측면에서 단연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제 전망이에요. 여기에 우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한 요인이지만 그것보다는요. 이 FOMC는 경제 전망을 할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각 은행들의 그동안의 금융거래 실적, 은행의 돈 움직이는 걸 보면 경제 움직임을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표, 가장 따끈따끈하고 중요한 지표들을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로 전망하니까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FOMC가 자기들이 하는 그 전망을 토대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표를 세밀히 뜯어볼 수밖에 없다. 자, 연준 사이트에, 미국 FOMC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는 걸 치면 아주 디테일한 미국의 경제 전망이 나와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미국의 프로젝션, 경제 전망 보는 법도 따로 한번 김대호 TV 영상에서 찍어 올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공개된 것 중에서 핵심적인 요인. 자, 여기서 PCE 물가가요 3.1% 오를 것으로 내년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말에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언저리에 물가가 3.1이 된다. 자, 지금 물가가 2.0이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물가가 10%나 20% 올라갈 전망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3.1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지고 안정된 것이긴 해요. 그러나 목표인 2%보다 높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PCE 물가만 놓고 볼 때 FOMC가 금리를 그렇게 과격하게 적극적으로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3개월 전에 나온 미국 FOMC의 미국 경제 전망 프로젝션에서는 이게 2.9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성큼 올라가 버렸어요. 마의 3% 선을 돌파해 버렸단 말이죠.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은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도 좀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근거 있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PCE 물가는 매달 발표되잖아요. 저도 김대호 영상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PCE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PCE 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성장률.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금 둔화됐어요. 둔화될 것으로 경제 전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은 당초 예상보다도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용과 성장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요게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요쪽 측면만 보면 FOMC가 금리를 올해보다는 더
많이 내려야 된다는 쪽으로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놓고 보면 금리는 조금 더 빨리 인하를 해야 되고, 물가를 보면 좀 더 천천히 인하를 해야 되고, 요 두 개가 엇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 금리가 떨어지고 몇 퍼센트 올라가기가 그렇게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가라는 게 여러 가지 개별 물가를 지수화시킨 게 물가 지수인데, PCE 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PCE 물가 지수가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거든요. 이것은 매달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달 말쯤 발표가 돼요. 이를테면 2026년 6월달치 PCE는 언제쯤 발표가 되느냐? 2026년 그러니까 7월 20일 언저리에 발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의 시차가 있죠. 그래서 PCE 물가지수가 중요하고 정확하고 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불구하고 한 가지의 단점, 좀 늦다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빠른 게 CPI 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보통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 월 초에 바로 발표가 돼요. 한국은행은 PCE 물가, 이건 워낙 늦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CPI 물가만 봐요. 그런데 미국은 PCE 물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CPI 물가가 중요한 것은 이 CPI 물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또 CPI 물가 나오면 그 안에 구성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PCE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PCE 물가나 CPI 물가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까지 알고 있다면 CPI 물가의 자세한 통계를 갖다 놓고 PCE 물가를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CPI 물가도 중요하다. 그 밖에도요, CPI 물가는 또 빨리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있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 행태를 분석한 설문조사하기도 하고 경제 지표를 잡기도 하는데, 미시간 대학이나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 같은 지수를 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기대 인플레, 그 다음에 CPI 물가, 그 다음에 PCE 물가, 이런 순으로 그때마다 나오는 통계를 체크해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물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물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과정에서도 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률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FOMC가 발표한 미국 경제 전망 프로젝션을 토대로 미국 연준은 내부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물가와 성장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중심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독자님한테 별도의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